2024학년도 대입 드디어 수시 원서 접수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9월 모의평가 봤는데 많은 학생들이 결과를 보고 아직 제대로 된 결과는 나오진 않았지만 실망할 수도 있고 또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마지막까지 잘 여러분들이 대학 원서 접수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이제는 원서를 작성해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9월 11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몇 등급 학생이 어느 대학을 쓸 건지에 대한 얘기보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퇴선고 3학년 학생들 특히나 집중해 주시고, 자, 과정과 절차를 몰라서 실수하는 일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자, 수시 원서 접수 방법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모집 요강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중에서 대학이 3일 이상의 기간 동안에 원서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대학은 9월 12일 날 시작하고요. 어느 대학은 9월 13일 날 마무리되는 대학이 있습니다. 늦게 시작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일찍 마무리하는 대학들은 놓쳐가지고 접수를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고, 그 다음에 전형이 많이 있죠. 특별한 제한 사항이 없으면 대부분 일반 전형이라고 하는데, 그죠? 그 중에서도 특히나 우리 수도권에 있는 학교장 추천 전형, 이름이 학교장 추천 전형, 고교 추천, 그 다음에 지역균형 선발, 지역균형 이런 이름들로 갖고 있는데, 내가 추천을 받은 상태에서 지원하느냐, 추천도 받지 않고 쓰느냐, 추천받지 않고, 물론 인원 제한이 없어서 그런 것들은 상관없을 수 있겠지만, 인원 제한이 있는데 추천을 받지 않고 지원하게 되면 여러분들 원서 하나가 날아가는 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하기 전에 공통 원서 접수를 먼저 우리 가입해 놓으라고 했는데, 그거는 했을 거라 보고, 학교장 추천전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고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역균형과 지역인재는 다른데, 이런 소소한 실수, 농어촌 전형이 아닌데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전형을 쓰거나, 또는 다양한 특별 전형이 있는데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도 안 하고 또 갖춰야 될 서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써버리면 아무런 여러분들 효력이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공통원서 접수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했는데, 어떤 연유에서 그런지 몰라도 유튜브에 공동 커뮤니티 이거를 위반했다고 삭제를 당했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우리 학생들은 이 영상에 의거해서 다 가입했을 거라고 보고 오늘은 실제적으로 원서 접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진학사가 됐든 UA가 됐든 여러분들이 지난번 공통 원서 접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가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공통 원서 작성까지 다 마쳤을 겁니다. 맞추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이 진학사에서 접수하는지 UA에서 접수하는지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일단 원서 검색을 해보면, 자, 진학사에 있는 대학들 보면 대부분 여기 접수 예정이라 되어 있죠. 자, 9월 1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부터 먼저 볼까요? 자, 가톨릭 대학교부터 보면 9월 11일부터 하는데, 여기 쭉 보다 보면 건대 같은 경우는 9월 14일 날 마무리하고요. 마감하고요. 이것도 5시냐 6시냐 여러분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울대 같은 경우는 13일 날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몇몇 대학들은 일찍 마감한다는 거. 여기 이화여대도 14일 날 마감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전문대 같은 경우는 10월 5일까지 1차 접수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UA 통해서도 보면, 그러니까 진학사와 UA 두 개 동시에 하는 대학도 있지만 서로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 UA 같은 경우도 이 원서 접수 사이트 통해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면, 자, 지금 접수하는 대학이 보니까 카이스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이스트를 가지고 한번 시범을 한번 보이려고 합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아무나 쓸 수 있는 대학은 아니지만 우리가 자격만 갖춰주면 또 쓸 수도 있죠. 이렇게 접수 중이라고 되는 거 누르면 됩니다. 아까 진학사에서는 접수 예정이기 때문에 안 돼요. 실은 여기서 한번 예를 들면 눌러보면 아직 원서 작성은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유의사항이 나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간도 보시고, 그 다음에 전형의 이름도 좀 보시고, 또 여러분들 또 궁금하잖아요. 아주 소소한 거지만 이 응시 수수료도 전형료도 얼마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KU 자격추천 같은 경우는 1단계 5만원, 2단계 35,000원 이렇게 붙으면 또 내게 되는 구조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여기 실기 실적 같은 경우는 처음에 95,000원을 내는데 1단계 불합격하면 6만원을 또 환불해주고, 이렇게 대학 전형마다 약간 다른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접수할 때 유의사항 이런 것들이 여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결제하는 방법은 캐시로 하든 계좌이체를 하든 신용카드를 하든 본인 것도 상관없고 또 부모님 것도 상관없는데 어찌됐건 비밀번호를 넣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서 작성을 누르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원서 접수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접수가 안 됩니다. 뭐 모든 거 다 여기 예하고 작성하면 되는데 안 돼요. 지금은 접수 기간 아니니까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일부터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은 여기 접수 중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접수 중. 편집학원으로 아니니까 일단 카이스트는 한번 해봅시다. 얘는 특수대학이니까 가능합니다. 이렇게 접수 중을 누르시면 자, 전형 일정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봐야 되는 게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접수를 하게 돼 있어요. 자, 얼리 어드미션과 레귤러 어드미션이라고 하는 전형명이 있습니다. 뭐 우리 다른 대학으로 따지면 일반 전형이냐, 뭐 예를 들면 고려대 같은 경우로 고려대 같은 따지면 학교 추천이냐, 그다음에 그 종합 전형으로 계열 적합형이냐, 그다음에 학업 우수형이냐 이런 식으로 나눠 있는 것처럼 카이스트는 얼리 어드미션, 레귤러 어드미션 이렇게 큰 전형이 있고 그 속에 창의 도전 전형이 있고 학교 추천 전형이 있고 일반 전형, 고른교회 전형, 특혜 전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죠? 우리가 상담하다 보니까 그냥 대학, 학과도 그냥 대충 그냥 학관지, 학분지 이렇게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카이스트 명이 얼리 어드미션에 창의도전, 학교연수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걸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집 안내 보기를 누르면 이게 이제 모집 요강이 되는데 자세하게 나와 있고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전용 용어로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나서 UKC로 할 거냐, 계좌이체를 할 거냐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원서 작성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자 이제 개인정보 수집한다. 뭐 일단 다 동의해야죠. 여기도 동의하시고 꼼꼼히 읽어보시고 다 동의를 하고 나서 원서 작성을 여기 결제가 완료되면 취소 안 된다고 써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면 이제 뭐가 뜨냐? 이제 원서를 작성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화면이 뜹니다. 자 이렇게 화면이 뜨면 이제 아까 말했지만 전형 얼리 어드미션이냐 아니면 레귤러 어드미션 여러분에 해당하는 거 저희는 얼리 어드미션에 학교장 추천 전형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교사 추천서 뭐 대부분 일반 대학은 추천서나 자기소개서 없는데 카이스트는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및 동의를 누르시고 전공을 선택합니다. 근데 카이스트는 무학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보면 뭐 무학과하고 반도체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무학과를 하겠다. 그리고 이 중에 희망 전공 있죠. 학과 구분 없이 신입생 모집하지만 1년 뒤에는 하기 때문에 뭐 대충 여기서 전기 및 전자공학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을 이제 업로드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학교마다 사진을 업로드하라고 하는 대학이 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 잘 판단하시고 거꾸로 얘기하면 사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증명사진은 파일로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졸업사진 찍으면서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진 업로드해서 올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입력하고 다 입력하시고 하면 되는데 실은 이런 부분들이 공통 원서 접수에서 다 입력된 거예요. 지금 이거는 공통 원서 접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원서 접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있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여기 필요한 그 3년 졸업 예정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출신 고등학교 뭐 이렇게 여기 체크 뭐 일반고 여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동의해서 누르시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원서 저장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원서 저장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서 전용료를 결제를 해야지만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사진이나 또 넣어야 되는데 제 이름 가지고 실제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면 원서 작성가 다 작성이 되면 여기 이제 전용료 결제 여기 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까 했지만 캐시로 하든 계좌이체를 하든 신용카드로 하든 결제를 하시면 여기 접수 완료 확인이 뜹니다. 그래서 소원표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원서 작성이 끝나게 돼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그 전형 이름 그 다음에 모집 기간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각 모집 요강을 보면 이게 카이스트의 모집 요강이거든요. 자, 입학처 홈페이지 통해서 일단 가면 대행업체 아까는 UA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입학원서 작성하고 전형을 결제하면
완료 및 수정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우편으로 뭐 제출해야 될 부분들이 제출하면 된다. 자, 학교마다 다 이렇게 절차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건대인데요. 건대 같은 경우는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원서 접수 바로가기, 이제 진학 어플라이 통해서 하니까 회원가입, 로그인, 유의사항, 이거 우리 다 한 거잖아요. 공송원서 접수를 통해서. 그다음에 전용료 결제를 하고 확인증을 출력하면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 제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접수가 다 하면 서류 제출할 수 있는 목록들이 뜨고 또 관련된 그 여러분들 수험번호가 적혀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봉투들 같이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등기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홍익대 같은 경우도 절차들 보면 다 이렇게 안내를 해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여기서 이름들을 잘 파악하셔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원서 접수 안내 여기 보면 14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죠. 실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홍익대 일단 원서 접수 안내. 자, 홍익대는 진학 어플라이에서 하고요. 자, 기간이 15일까지 합니다. 자, 그래서 유의사항 확인하고, 자, 그 다음에 원서 입력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전용료를 납부하면, 그 다음에 서류 양식과 발송용 봉투 표지가 출력이 돼요. 여러분 수험번호가 찍혀있는. 이게 떠야지만 접수가 완료된 겁니다. 전용료를 결제를 하면 이게 뜨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필요한 서류, 여기는 홍익대 같은 경우는 미술 관련된 확인서 같은 거, 이런 거 내게 돼 있으면 내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출 서류 도착 확인도 이 사이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쓸 때, 지원 학부 내용 정확하게 기재해야 되고요. 뭐 기재 누락 없는지 보시고, 여기도 사진을 필요로 하네요. 그 다음에 연락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기록부, 여러분들이 쓴 정말 열심히 잘 관리했던 생활기록부, 그 생활기록부에는 교과 전형이라면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출력해서 내는 게 아니라 여기 전산 활용 동의 여부에 반드시 체크를 하시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까 카이스트는 그게 없었는데 온라인 활용을 누르면 전산으로 바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이걸 안 누르면 여러분들이 직접 출력을 해서 민원 서류를 발급해서 제출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도 마찬가지로 최저 학력이 필요한 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을 사용하도록 온라인 제공 동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접수하는 순간 거기에 동의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검정고시 학생들은 이 절차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얼마 전에 8월 달에 봤던 그 시험의 결과 2차에 대한 결과는 온라인 제공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2차 성적을 제공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성적 확인서하고 그 다음에 성적 내용을 출력해서 보내야 되고요. 그 전 자료일 경우는 그러니까 15년부터 2023년 1회차 올해 4월달 봤던 결과까지는 이 절차에 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막상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자, 동국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동국대 같은 경우도 9월 13일부터 15일, 동국대 좀 늦게 하네요. 수요일부터 이렇게 접수하게 되고요. 9월 11일부터 접수하려고 한번 동국대를 찾는데 동국대가 안 보입니다. 그 이유는 13일부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확인하시고, 동국대도 진학 어플라이에서 접수하고요. 자, 복수 지원이 최대 5회 가능하답니다. 종합에서 하나, 그 다음에 교과에서 하나, 논술 실기에서 하나, 실기 쪽에서 하나, 이렇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잘 확인하시고 이 사이트 접속해서 회원 가입 로그인 그다음에 유의사항 뭐 우리 다 했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다음에 이제 전용료 결제 그다음에 이렇게 출력하면 된다라는 거 우리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 각 학교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천대 한번 알아볼게요. 가천대도 똑같습니다.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하고요. 자, 입학 원서 접수 대행 기간으로 갑니다. 가천대는 어디서 하냐면 여기 나와 있진 않네요. 그 다음에 유예사항 확인하고 원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전형료를 결제하면 됩니다. 수험표 확인해야 되죠. 수험표가 필요한 면접을 보는 전형들 가천 바람개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역 균형 전형 우리 7배에서 뽑아서 면접 보는 이 전형도 수험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서류가 필요한 친구들은 각자 이렇게 뽑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요령에 따라서 접수를 하시고 성명 주민번호 제대로 했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수험표가 분실했다 그러면 다시 재출력하면 된다는 얘기 이런 것들을 잘 보고 확인하시면 된다. 그래서 모든 대학들이 입시 요강에 모집 그 요강 안에다가 접수하는 절차들 그리고 실은 합격자 발표나 그 다음에 추가 모집에 대한 사안들 뭐 그 다음에 등록 같은 사항도 다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발표된 이후에 자세히 선생님 안내해드리기로 하고요.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건 9월 11일부터 접수하게 되는 그 일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대학들 잘 접수하시고 깜빡 놓쳐가지고 마땅하게 원래 넣기로 한 그 대학들을 못 넣어서 또는 잘못 넣어서 실수하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농어촌 전형 아닌 학생들, 우리 학교는 농어촌이 아닌데 자기가 농어촌에 산다고 자기 혼자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농어촌 전형을 지원한 학생이 있어요. 그냥 한 장 날렸습니다. 돈도 날렸고 기회도 한번 날렸습니다. 정말 선생님 말 안 듣는 학생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수 많이 할 게 지역균형 전형이죠. 우리가 사회통합 전형이라고 말하는 이 지역균형. 우리는 지역인재는 수도권에 사는 우리들은 지역인재 자격 조건이 안 됩니다. 이름 비슷해서 막 쓰시면 안 되고 이 지역균형 전형에 해당하는 이름들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 다 같은 건데 이름이 약간 달라요. 아까 얘기했지만 고교 추천, 학교장 추천, 지역균형 선발 또는 지역균형 이렇게 다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서 여러분 접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또 담임 선생님과 또 부모님과 상의했던 그 대학들 중에서 하시고 또 이번에 9월달 가제점한 결과이긴 하지만 최저가 필요한 학생들은 이 점수에 대해서 한번 잘 판단하셔서 객관적으로 잘 고민하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며 원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